1894년 조선 어느 날 밤 영국인 여행가 비숍 여사는 조선 팔도를 여행하던 도중 밤이 깊어 주막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바닥이 뜨겁고 실내가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주막 주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황급히 닫고는 말했다. 그러다 호랑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무려 2,000마리가 넘는 호랑이들이 지배하던 호랑이의 땅 한반도. 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야생 호랑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많던 호랑이들은 왜 사라진 걸까요? 학명은 판테라 티그리스,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종으로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아종이 존재하는데 이는 서식하는 지역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진화한 결과였죠. 수많은 아종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살던 한국 호랑이들은 가장 큰 종으로 오래전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시베리아 호랑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는 수컷과 암컷으로 나뉘는데 수컷은 몸체가 육중하고 머리가 큰 편이며 암컷은 비교적 날씬하고 머리가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조상들은 야생 표범을 보고 암컷 호랑이로 착각하기도 했다고 하죠. 수컷의 경우 무게가 최대 350kg에 이르는 크기까지 자랄 수 있고 수명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25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귓등에는 동그랗고 하얀 무늬가 있는데 이는 다른 호랑이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기의 역할을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도 눈을 치켜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는 연막의 역할도 한다고 하죠. 고양이과 동물답게 고양이처럼 엄청난 점프 능력은 기본이고 박스나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등의 고양이 같은 면모도 존재하죠. 하지만 맹수답게 단단한 앞다리로 최대 227kg에 달하는 힘을 가할 수 있으며 7.6cm까지 자라는 송곳니는 무려 450kg에 달하는 힘을 냅니다. 이는 물소도 10초 만에 죽일 수 있는 힘이라고 하죠. 달리는 속도는 최대 시속 65km 정도로 의외로 폐활량이 적은 편이라 오래 뛰지 못하기 때문에 매복 및 기습을 이용해 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호랑이는 오랫동안 조상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실제 역사의 호랑이에 대한 수많은 기록과 그림들만 봐도 그 피해를 짐작할 수 있죠. 서민들의 피해는 셀 수도 없고 심지어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궁궐 후원까지 호랑이가 들어온 기록도 많았다고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다진 조선은 포호 정책을 실시했고 특히 세종대왕은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인 차코갑사를 두어 전문적으로 호랑이를 사냥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조총도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호랑이를 상대로 정면 대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호랑이를 잡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하는데 구덩이를 파서 창을 꽂고 풀로 덮어서 호랑이가 빠져 죽도록 하는 함정인 정창부터 지지대를 설치한 나무판에 무거운 돌들을 올려놓고 새끼 돼지 미끼를 두어 호랑이가 와서 건드리면 압사하는 방식의 덧친 벼락틀, 그리고 눈 덮인 겨울에 눈 속에 안 보이게 숨겨놓고 밟는 순간 호랑이의 발을 날카로운 쇠로 집어버리는 찰코까지 정말 구 한 마리 되기 전 500년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세월을 조상들은 호랑이와 싸우는 데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상들이 호랑이를 미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선 사냥을 해야 했지만 그 강한 힘과 용맹함을 높게 사서 산의 왕인 산군이라는 칭호와 함께 12지신에도 그리고 사방신에도 포함되어 영물로 섬기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관아에선 호랑이를 사냥한 사냥꾼들에게 포상을 내리면서도 형식적으로 곤장 세대도 맞아야 하는 풍속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영물인 호랑이에게 사과를 비는 일종의 의식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호랑이가 멸종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호랑이와 티격태격 공존하며 살던 조선을 일본이 점령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선 무시무시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업의 이름은 해수구제 사업. 명목적으론 해를 끼치는 금수를 제거한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나라의 영물이기도 한 호랑이의 씨를 말려 제국주의의 위용을 과시하고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호랑이의 부산물들을 수탈하기 위함이었죠. 무자비하게 일본인들에게 사살당한 호랑이들은 일본으로 끌려가 박제되거나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열리는 호랑이 고기 시식회의 재료로도 쓰이는 등의 치욕을 당했고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초식 동물들조차 인력과 도시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먹이를 잃은 야생의 한국 호랑이는 마침내 한반도에서 그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은 생태계의 균형 유지 측면에서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호랑이들을 위탁 관리하는 등 호랑이 보존에 뒤늦게나마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호랑이들이 건너왔던 경로로 추측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일대와 중국 지린성 지역에서는 야생 호랑이에 대한 목격담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상상 속 동물이 되어버린 야생의 한국 호랑이. 어쩌면 지금도 저승에서는 그들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